3월 1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양승태, 임종원 생각입니다. 지난 8일 52일간의 구속기간을 마치고 석방된 윤 대통령이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본인이 구속 기소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많이 생각나는 시간이었다라고도 밝혔죠. 52일간 구속기간 중에 임종원 행정처장, 양승태 대법원장, 심지어 이재영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들으신 거예요. 교도관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수사의 강압을 받기 때문에 도리어 본인도 과거 검사 생활에 대해서 역지사지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속 기소의 문제점, 이게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201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하면서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을 차례로 구속시킨 바가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소 이유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 혐의가 47개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두 사람을 언급한 건 옥고를 치르는 동안의 무리한 구속 기소의 문제점을 고민해봤다는 뜻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구속 기소했던 사람들 대부분 1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작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처분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자 태도가 바뀌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과거 사법농단 수사를 누가 구체적으로 지휘했습니까? 누가 불구속 수사해도 충분한 걸 사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마치 죽을 죄라도 진양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잔인할 정도로 온갖 망신을 주면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탄핵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 시절 고위법관 수사를 지휘했던 과거를 회상한 윤 대통령. 6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의 이름을 다시 떠올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입니다. 여야가 상속세 개편안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꺼내들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바로 다음 날 전격 호응하면서 교착 상태에 있던 상속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건데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사실 이혼을 하거나 이럴 때 재산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어요.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 요거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까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무슨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 붙이지 말고 요거 저희가 동의할 테니까 이거는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사망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상속세는 이중과세 논란이 꾸준히 제기가 됐었죠. 상속 재산 전체에 매겨진 세금을 상속인이 나누어내는 방식은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다 남은 배우자가 숨진 뒤 자녀에게 또다시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을 한 건데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높이는 방안에서도 국민의힘이 절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여야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상속세 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합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공제 규모 확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이어 앞으로도 세율 인하 등 상속세 체계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주당도 적극적인 논의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배우자 상속세법 폐지로 공감대를 이룬 여야가 상속세법 통과를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원포인트에서 더 나아간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